안녕하십니까, 성문재입니다. 네, 만사 건물주 저자 최진곤입니다. 40대 건물주대기 현장 특집 2편 최진곤 대표와 함께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네. 어디죠? 여기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투자 기회였던 게, 여기는 이제 유일한 마곡지구에서 민간 아파트였어요. 근데 민간 아파트였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당시 분양가가 30평대가 5억 3천이었는데 지금 한 10억 내외 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곡의 세 번째 투자 기회였다는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단지, 저희가 직접 단지 내부를 좀 같이 거닐면서 둘러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왔는데, 네네. 예, 아까 이제 뭐 5억에서 10억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현장 특집 1편에서는 네. 이제 미분양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죠. 투자 기회를 잡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떻게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는 미분양, 그다음에 이제 긴든마을 힐스테이트도 이제 마곡지구는 아니었지만 인근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분양을 받거나 청약을 노리신 분들 이제 투자 기회를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차가 존재했던 게 2015년도에 분양을 했으니까 마곡지구가 미분양을 잡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이제 보고 관측하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죠. 그러면 네. 2013년에 이제 마곡지구는 분양을 미분양, 했고, 그렇죠. 미분양이었고, 네. 그게 네. 2015년까지 이미 조금씩 오르고 있었던 올랐던 거죠. 거고, 오르는 네네. 상황이었고, 네. 그것을 보셨던 분들이 바로 이제 2015년에 분양한 네. 또 후속 단지들에 네네.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장점이었던 게, 여기는 이제 민간 아파트다 보니까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분양 났던 거는 이제 처음에 마곡지구는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가요? 예, 처음에는. 근데 여기는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도 청약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활용했으면 이제 충분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확실히 새 아파트라 그런지 좀 깔끔하고 잘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 됐네요, 입주한 지. 1년, 그렇죠. 이제 1년쯤 돼가는 거죠. 네. 서울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새 아파트들을 요새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물론 네. 뭐 분양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이런 새 아파트들의 장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차가 이제 지하에 거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아이들도 차량 통행이 없잖아요. 단지 내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까. 그다음에 뭐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헬스장, 골프장, 심지어 뭐 목욕탕까지 있는 데도 있고, 대중 사우나도 있는 데도 있고, 네.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게 일반 예전 아파트에 비해서는 잘 빠진 게 또 그런 게 또 장점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설계 자체가 네. 상당히 예전보다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설계들로 네.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20평대가 네네. 과거의 20평대랑 좀 다르잖아요. 또 맞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네, 다르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부대시설 말씀하셨는데 뭐 골프장에 네네. 뭐 사우나까지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단지들이 네. 새 아파트들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새 아파트가 또 그 열 효율이 또 좋아서 또 실제로 관리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부대 시설들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또 네네. 이제 주민들이 분담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네. 어쨌든 또 그게 그렇죠, 부담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실제로 그 수영장이 있는 단지들은 조금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고, 또 사우나가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물이 또 그런 게 비용이 드니까 그런 그렇죠. 게 있는 경우가 다 많고요. 세대수가 또 중요한 게요. 또 세대수가 또 너무 적으면 관리비가 좀 더 비싸질 수가 있고, 세대수가 그래도 많으면 그래도 이제 그걸 또 n분해서 내는 거니까 조금 부담은 좀 덜 수가 있거든요. 새 아파트를 사실 때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마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하나 또 좀 네. 걱정하거나 네. 혹은 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김포공항이랑 네. 가까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비행기 이제 이착륙할 네. 때의 소음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실제로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나죠, 당연히. 김포공항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밖에 있어 활동할 때는 소음 소리가 좀 들리고요. 또 내부에 있어서 또 문을 닫으면 소음 소리가 그다지 이렇게 들리진 않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뭐 민감하신 분들은 또 많이 느끼시는 거고 또 이제 덜 민감하신 부분들은 좀 그냥 뭐 개의치 않고 그냥 가시는 것도 있으시고 다 좀 개인차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마곡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네, 민감하진 않으신 것 아니시죠? 같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네. 자, 마곡지구에 이제 네 번째 투자 기회도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딘가요? 이제 수명산 파크라고 사실은 거기가 이제 발상 택지 개발지구로 먼저 마곡지구보다 먼저 개발이 됐던 곳이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거기가 워낙 분양가도 좀 저렴했었는데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수명산 파크에서도 기회를 노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마곡지구가 오르니까 같이 따라서 그렇죠.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같이 따라서 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2015년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분양이 끝나고 나서 25평이 한 3억 5천밖에 안 했었어요. 수명산 파크 4단지 기준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거의 한 6억까지 하니까 한 2억 5천 정도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마곡지구가 오른 거를 보고서 그 인접 지역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곡지구를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 마곡지구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좀 뭐 분양가 대비 뭐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들도 아직 입주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보타닉 공원이라든가 또 김포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스타필드, 급행,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가 이제 여기 생기고 뭐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 향후에도 뭐 나쁘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반면에 여기서 더 오르기는 어렵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미래 기준에는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맞습니다. 점들을 한번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40대 건물주택이 현장 특집 2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재밌네요. 예.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니까 저도 마곡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이 편에서는 좀 어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미분양 때 못 잡으신 분들이 또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금등마을 힐스테이트나 그다음에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수명산 파크까지 그 인근 지역들이 같이 오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또 잘 잡았으면 미분양 놓친 기회에서 자기가 못했더라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상승 지역에 인근 지역을 노려라. 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네요. 네. 현장 특집 저희가 1편과 2편을 통해서 강서구 마곡지구를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마곡지구 안에서도 투자 기회가 상당히 있었고 또 마곡지구의 인근 지역에서도 역시 투자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핫한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현장 특집 3편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